조건이죠. 1번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이에요. 효력 동그라미. 거기다 성립 그러면 큰일 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동그라미. 장래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어. 소급표 X. 그걸 원칙이야. 소급표가 없어. 장래 소멸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 확실 그럼 큰일 나. 확실 그러면 뭐냐?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 확실 기한.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조건은 불확실.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조건이라고 그래.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확실하고 돼 있죠? 그러면 큰일 나. 확실은 뭐다? 기한이에요. 아주.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조심해야 돼. 첫 번째 효력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확실 불확실을 조심해야 돼. 효력을 성립이라고 고칠 수 있어. 확실 불확실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기한은 확실, 조건은 불확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조건을 먼저 봐봐요. 조건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그래서요.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뭐 표시가 되지 않으면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동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을 경우라도 무효가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줄거요.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을 경우 여기까지 줄거. 그래서 뭐라고 쓰냐? 내 마음이 내키면 할게 이렇게. 내 마음이 내키면 할게. 그래서 이퀄 순수 수의 조건이라고 그래. 순수 수의 조건 이퀄 무효라고 그래.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요. 한 사람의 일방에만 달려있으면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야 우리 내일 등산 갈까? 기분이 좋으면 갈게. 생각해보고 갈게. 이런 말 하죠. 그럼 이 사람은 간다 안 간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란다?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지 채무자의 의사에만 달려있다. 그것을 순수 수의 조건. 그것을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다. 틀렸죠? 자, 부관에 붙은 법률행위에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딱 했어요? 이것을 뭐라 하냐? 조건이라고 그래. 조건 딱 끊어. 여기 봐봐요. 여기 우리가 여러분 정지 조건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 게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 안 했어. 차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그러니까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차를 사주지 않아도 된다. 그걸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봐봐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 동그라미 발생 또는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줄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그럼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 가로 묶고 불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도 뭐란다 줄거.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것을 뭐란다? 불확정 기한 줄고 그걸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 동그라미. 기한은 뭐냐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해. 그러니까 여러분 봐. 여기요.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계약을 중간에 해지를 했어. 그런데 임대인이 뭐냐? 보증금은 나 지금 줄 수 없다. 그럼 언제 줄래? 내 집이 팔리면 줄게 그랬어. 내 집이 팔리면 보증금을 주기로 했어. 그런데 1년 5개월 만에 집이 팔렸어. 집이 팔리면 표시된 사실 발생이다 이 말이죠. 발생했죠? 그럼 뭘 해야 돼? 여기요 채무를 이행해야죠. 돈을 줘야죠. 그런데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돼서 불가능. 뭐가 불가능이다? 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집이 안 팔리고 있어. 1년 5개월 17개월. 그럼 앞으로도 집이 팔릴 가능성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사람 돈 보증금 내줘야 돼? 안 줘야 돼? 여러분이 임차인을 생각을 해. 임대인을 생각하지 말고. 집이 팔렸어. 보증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런데 집이 팔리면 준다고 했는데 1년 5개월이나 지금 지났는데도 집이 안 팔렸다고 안 줘. 그럼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겠어? 달라고 얘기하죠.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 말.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됐다. 발생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 기한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증금을 줘야 될 것이 있어 없어? 있죠. 그게 확실한 거죠. 보증금 2억을 줘야 될 것이 확실하죠. 근데 그걸 언제 주냐? 매도가 되면 준다고 했어. 매도 됐어? 줘야죠. 매도가 안 됐어. 1년 5개월이나. 그래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제는 줘야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발생할 가능성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행을 해야 돼. 그것을 기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기한은 확실한 것이고
이 사람은 돈을 줄 것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알겠죠?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여기 봐봐. 조건 줄거.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 가로목거. 그럼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 불법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불법. 이것을 뭐라고 한다?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이런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예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죠. 그래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죠? 이건 틀린 거라고.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아시겠죠? 전부가 무효. 이렇게. 어떤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기 봐봐.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지 줄거봐. 정지 조건은 뭐예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세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정지 조건은 항상 우리가 조건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를 기준해서 장래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든 장래 소멸하든 그래. 그런데 정지 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금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건이 붙어있는지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맡는 자가 주장하는 자가. 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조건은 효력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원래 계약은 계약한 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되죠. 조건이 붙어있으면 효력이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근데 시험에 합격했어? 그럼 차 사줘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요, 지금 아직 시험 쳤어 안 쳤어? 안 쳤는데 갑자기요, 오늘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 차 사준다는 거 언제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뭐라 한다? 야, 너 시험 치면 합격한다고, 시험 치가서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잖아. 이렇게. 알겠죠? 내가 너 그냥 사주는 게 아니고 시험에 쳐서 합격하면 차 사준다고 했지. 이렇게. 그걸 내가 증명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정지 조건 보세요.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 줄거 성취한 때부터 이걸 뭐란다? 소급표 X죠. 그때부터니까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야. 잃는다 그러면 해제 조건이에요. 잃는다 해제 조건, 생긴다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 법률의 당시 이미 성취 줄거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여기요. 이미 성취 줄거 이미 성취 기성 조건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죠. 그래서 무효가 아니고 뭐가 된다? 플러스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플러스를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자, 불능 조건이요. 불능 조건 꽝이니까 마이너스.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라는 말이에요. 유효. 그럼 5다 X다? X. 무효다? 이렇게. 자요. 내일 해가 어디서 뜬다고 그랬어요? 어디서? 서쪽에서 뜨면 줄거. 서쪽에서 뜨면 여기까지 딱 줄거. 그것은 불능 조건 마이너스예요. 얘요. 해는 어디서 떠? 동쪽에서 뜨죠? 서쪽에서 뜨면 불능 조건 마이너스예요. 자동차를 사주겠다 줄거 정지 조건 플러스예요. 지금 사주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해 뜨면 사준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불능 마이너스 정지 플러스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유효 무효 이렇게 무효. 맞죠? 해저 1만 메타에 빠진 결혼 반지를 찾아주면 여기까지. 어디서 빠졌어? 1m가 아니고 1만 메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불능 조건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러면요, 사례금을 지급한다. 사례금을 줄거 정지 조건 플러스.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줬다가 봐봐. 사례금 준 거 1만 메타에 빠진 거 안 찾으면 다시 돌려줘. 그러면 해제 조건. 사례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찾아주면 그때 주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뭐다? 무효 이렇게.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줄거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 아주 간단하죠. 여기 한번 봐봐.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그 해당한다는 사실은 무슨 말이다? 정지조건은 현재 써봐. 정지조건 줄 긋고 현재 효력 X죠. 알겠죠? 써 옆줄 긋고 장래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이죠. 장래 조건 성취 시 효력 발생이죠. 됐나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 그래 지금 항상 조건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근데 머리 기억력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근데 무조건 툭 던졌는데 꼭 대답을 해. 아버지가 아무튼 아니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톡 던졌잖아요. 그럼 그거 사실 기억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지하는 사람에서 봐봐. 정지조건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줄거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해. 현재 효력이 없으니까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죠. 그러니까 줄거 발생을 다투려는 자. 당연하죠. 현재 효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현재 효력이 없다. 효력의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을 해. 무슨지 알겠죠? 그렇게. 좀 어려운 판례들을 다투면 뭐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는 조건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 줄거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 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 자, 조건 성취 사실을 가로 묶어봐. 시험 합격 써봐. 합격. 자, 그럼 여기 봐. 권리를 취득 가로 묶어봐. 차 사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무슨 말인지 봐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이랬죠? 시험에 하면 차 사줄게.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러면 시험 합격했다. 조건 성취 합격했다. 누가 증명해야 돼? 차 사달라고 할 사람이 증명해야죠.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런데 갑자기 가서 나한테요? 차 사줘 이렇게 얘기하죠. 야 왜? 내가 이렇게 하죠. 나 시험에 합격했거든 이렇게. 그래 차를 사달라고 할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다. 다른 말로 조건이 뭐가 됐다? 성취됐다고 증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건 성취를 증명한다 이렇게. 정지조건부 매매계약에 의한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정지조건 줄거. 자, 지금부터 써. 정지조건 원칙. 지금 정지조건 원칙 옆줄 긋고 효력이 있어 없어?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없어. 무효. 그 다음에 또 써 밑에다가 나중에 성취되면 유효. 나중에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지금 뭐요? 현재는 뭐다? 무효. 나중에 뭐? 유효. 이걸 뭐라고 그래? 유동적. 오케이.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 현재는 무효. 나중에 성취하면 유효. 그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가등기 줄거. 가등기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죠. 써. 원칙 무효. 소유자가 아니야. 똑같아. 가등기도 원칙 무효. 또 밑에다 써. 본 등기 시 유효라고 써. 본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본 등기 시 유효. 그러니까 현재는 효력이 없는데 본 등기하면 효력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유동적 무효. 똑같아. 둘 다 똑같죠. 생긴 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정지 조건을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됐죠? 또 하나 써.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써. 채권적 청구권 옆줄 긋고. 채권적 청구권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옆줄 긋고. 채권적 청구권은 지금 소유자도 아니다. 그래서 써. 원칙 무효. 소유자가 아니다. 그냥 무효란 말로 써. 그냥 써. 나중에 등기하면 유효. 그러면 나중에 등기하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닌데 나중에 등기하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것을 그냥 무효라고 해. 나중에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니까 유효라고 해. 두 가지를 묶고 뭐가 돼? 유동적 무효. 똑같아.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정지 조건에 가등기 한다 이 말이죠.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어? 물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틀린 거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죠? 생각 잠깐 하면 돼. 알죠? 생각 잠깐 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할 수 있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유보부 줄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우리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어. 이거 봐.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고 그래. 정지 조건. 자, 왜 그런가 봐. 여러분 정지 조건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조건이 성취해야 소유자죠. 자, 소유권 유보부는 뭐냐? 소유권 유보부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지금 물건을 넘겨줘. 그런데 매수인은 언제 소유자가 되냐?
잔금을 치러야 소유자가 돼. 자, 봐봐. 2월 1일, 오늘 2월 1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넘겨줬어. 매수인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야. 5월 1일 잔금을 치려. 그때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해봐. 자, 2월 1일 해봐. 말 나오니까 그러니까 쓰기 싫어서 그래. 써줘. 한 번만. 자요, 봐봐. 원칙은 뭐냐면 소유권 유보분은 현재 물건 줬죠.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야. 현재 왜요? 잔금을 치러야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요, 현재는 뭐다? 무효. 이렇게 보면 돼. 나중에 뭐가 된다? 유효. 그러니까 뭐가 똑같아? 유동적 무효. 그래, 정지조건하고 똑같죠. 정지조건도 봐봐. 정지조건은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있어. 그러니까 정지조건부도 유동적 무효. 똑같죠. 소유권 유보부도, 그럼 소유권 유보부로 다른 시험에는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 잔금을 치르면 누가 소유자? 매수인이 소유자.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유효로 본다, 무효로 본다? 무효로 보고, 잔금을 치르면 뭐가 된다? 소유자. 뭐로 본다? 유효로 봐.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알겠죠? 정지 조건부하고 똑같아. 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 봐봐. 소유권 유보부는 정지 조건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 조건부란 말이나 소유권 유보부란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뭐라 나왔죠? 2번 나왔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해제 조건보다 X로. 두 번째 뭐라 나온다?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는 것.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왔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뭐하고 똑같다? 정지조건. 정지조건은 뭐다? 유동적 무효. 그러니까 유동적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죠? 됐다고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요,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이미 미성취인 동안, 봐봐. 정지는 봐. 소멸시효 진행 먼저 줄고. 소멸시효 진행은 뭐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시 뭐라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그런데 여기 봐봐. 정지조건부 봐봐. 정지조건부 줄긋고 현재 무효. 여기 봐봐. 미성취 동그라미 미성취. 미성취에다 줄긋이고 써. 성취해야 효력 발생. 그런데 정지조건부는 성취해야 효력 발생하는데 지금 성취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성취해야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니까. 그래서 정지조건부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은 줄고 성취한 때부터 소급 X, 소급표가 없어? 효력을 잃는다. 맞죠? 조건이 법률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줄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이퀄 불능 조건 마이너스.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뭐가 돼? 플러스를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정지 조건 봐봐. 여기 이게 이러면 여기 봐봐. 여기 잠깐 보라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건 뭐죠? 불능 조건이죠. 자,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여기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돼. 불능 조건 마이너스고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불능 조건 마이너스고 정지 조건은 플러스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는 소멸하니까 마이너스, 발생하니까 플러스. 불능이면 꽝이니까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무효, 플러스는 유효. 이 유효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두 번째 불능 이것은 보통 생략을 한단 말이죠. 생략.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불능 조건이 성취할 수 없는 거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하고 정지 조건으로 돼 있죠. 여기다 써. 이 앞에다가 뭐가 지금 생략돼 있어? 뭐가 생략됐어? 불능 조건이 생략돼 있다고.
불능 조건이 생략되어 있다고 알겠죠?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그 법령에는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불능 조건이 지금 생략이 돼 있어. 아시겠죠? 뭐가 생략되어 있다? 불능 조건이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조건 마이너스 플러스죠? 무효이다 맞죠? 조건이 법령이 당시 이미 성취 줄고 이미 성취 플러스 기성 조건 플러스죠? 그것이 해제 조건 줄고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무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효라고 했죠? 유효?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정지 조건이면 그랬죠? 이 앞에 지금 무슨 말이 또 생략돼 있어? 이 앞에 정지 조건이면 무슨 말이 생략돼 있어? 여기 이미 성취한 거. 이미 성취. 기성 조건이 생략돼. 기성 조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 말이에요. 알겠죠? 기성 조건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돼. 이게 지금 문제가 제일 쉽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와. 알겠죠? 그냥 보면 되니까. 그 다음에 딸과 사이가 이미 이혼 줄고 이미 이혼 기성 조건 플러스. 이미 이혼했어. 그런데 모르는 장인이 참 한심하죠. 그래서 이혼하면 돌려받기라고. 봐봐. 이혼하면 다시 돌려받기로 했어. 그래서 줬다가 이혼하면 돌려받는다. 그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마이너스.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래 봐봐. 이미 이혼 기성 조건 플러스. 이혼하면 돌려받는다.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죠? 마이너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사회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것은 그것은 무효가 돼. 그래서 증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 아주 이거 시험 잘 나오죠? 첫 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는 뭐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약혼 애물의 수수는 약혼 애물이 뭐지? 약혼이 뭐지? 약혼은 예약이야. 예약. 혼이 뭐지? 혼이 뭐지? 혼인은 본 계약이에요. 여러분 약혼 애물은 혼인하면 돌려준다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주지 않고 혼인 안 하면 돌려주죠. 무슨 알겠죠? 약혼은 예약이니까 혼인을 하면 내 것이 되고 약혼 반지가 혼인 안 하면 돌려줘야 돼. 여기 봐봐. 약혼 애물의 수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 조건, 혼인의 성립을 해제 아니고 혼인의 불성립이에요. 불성립. 세무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작년, 재작년 세무사 시험에. 혼인 성립이 아니고 불성립을 혼인하지 않으면 해제 조건 돌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립 그럼 큰일 나. 불성립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서 보면 약혼 애물의 수는 혼인의 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유산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은 무효가 돼. 무효. 성립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불성립을 해제 조건 이렇게 불성립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사회 질서에 반한 가로 묶어 사회 질서에 반. 이것은 뭐란다? 불법이다. 불법 조건이죠. 이걸 불법 조건이요. 불법 조건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103조 위반이죠. 무조건 무효가 돼. 무효. 조건 없는 법령의 말은 무슨 말이죠? 유효란 말이죠. 유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조건 무효가 돼. 무효. 그 다음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거기 줄고 선량한 풍속 여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여기까지. 이걸 뭐라 한다고? 불법이다. 뭐가 불법? 조건이. 그걸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불법 조건은 조건이 무효예요? 법률행위가 무효예요? 법률행위가 무효.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증여계약에서 그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가로 묶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가로 닫아. 이것을 말한다 불법이라고. 불법. 뭐가 불법이다? 조건이 불법이다.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불법 조건. 알았죠? 불법 조건은 조건이 뭐예요?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증여계약. 계약 줄고 계약을 법률행위라고 얘기해. 그래서 법률행위가 무효다 이렇게. 자,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조건의 성취가 미정 동그라미하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닦거나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심히 잘 나와. 봐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미정이면 처분할 수 없다, 상속받을 수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미정인데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조건부 권리의 경우 아직 조건이 성취되기 전이죠. 성취되기 전을 뭐라고 그래? 미정이죠. 미정이어도 뭐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의 성부채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마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148조. 조건의 성취로 이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여기 봐봐. 우리가 가장 여기서 이제 이게 150조 1항 2항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앞에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어 강의할 때. 뭐가 중요하다?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이게 중요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그럼 부정하게 성취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상대방은 반대로 가. 성취의 반대가 뭐요? 성취의 반대는 뭐요? 불성취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항상 뭐가 키워드냐 봐봐.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그 말이 중요해. 그것의 성취의 반대가 뭐예요?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반대. 그럼 여기 봐봐.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 봐봐. 신이 여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신이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 여기까지. 신이 성실에 반하여 아니 조건의 성취를 방해 여기까지. 성취를 방해. 성취 방해죠? 성취 방해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로 간다? 반대로 가. 성취 방해니까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주장해. 반대로. 중요한 거 여기 봐봐. 자체도 여기 봐봐. 방해 동그라미 방해 동그라미. 성취를 방해 고의 과실 포함 이렇게. 고의로 방해, 과실로 방해 포함을 해.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조건의 성취를 방해. 여기 줄 거 봐. 아까 우리 조건의 성취를 방해 여기까지 줄 거 써. 성취된 것으로 주장 써봐. 성취를 방해하면 어떻게 한다? 성취된 것으로 주장. 성취된 것으로 주장한다 이 말이지. 자 그럼 여기 이제 자 여기 봐봐. 성취를 방해했으니까 성취된 것으로 주장한다 했죠? 그럼 봐봐. 그런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언제 의제되죠? 언제 조건이 성취한 걸로 보죠? 봐봐. 너 시험에 합격하면 차 사줄게 그랬어. 그런데요 내가 10월 31일 날 시험인데요 10월 29일 날 물어봤어. 혹시 너 요즘 점수 언제 나오니?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랬더니 내가 우리 학원에 1등이야.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분명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큰일 나죠. 합격이면 어떻게 되니까? 차 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성취를 방해해야지. 어떻게 한다? 시험 보기 하루 전날 좋은 약에다 가면서 먹였는데 수면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3박 4일 잠자는 수면제. 성취를 방해했죠. 그래서 일어났더니 시험이 끝나고 이틀 뒤에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뭐란다? 내가 얘기하죠. 너 나한테 그날 수면제 먹이지 않았으면 나는 10월 31일 날 시험을 쳤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때 시험을 합격했을 것이다. 이게 뭐냐?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10월 30날 수면제 먹였을 때가 아니고 10월 30날 수면제 먹이지 않았으면 나는 10월 31일 날 시험을 쳤을 것이고 시험을 쳤으면 합격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방해한 때 아니라고. 그럼 언제냐? 그럼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그래서 수면제 먹은 30일이 아니고 시험 치는 날 언제? 31일 날 이 말이죠. 그럼 시험 언제 쳐? 31일 날 치잖아요. 그걸 얘기해. 자, 조건의 성취에 뭐가 없어? 소급표가 없습니다. 없죠? 없어. 원칙.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줄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이퀄 합의로 소급할 수 있어.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없는데 합의로 소급. 옆줄 긋고 써. 옆줄 긋고.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 X. 기한은 절대적으로 소급표 X.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에도 조건을 자유롭게 붙일 수 절대로 안 돼. 가족법 줄거. 이런 봐봐. 혼이 나는데 너 돈을 100억 정도 벌어오면 해줄게. 뭐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돼, 혼인은. 알겠죠? 가족법상은.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가로묶어.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분이 이퀄 단독행위. 단독해다 써. 상계, 상계, 시험에 나오는 거. 환매권 행사. 상계하고 환매권 행사.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이 상계나 환매권 행사는 단독행위 형성권이죠. 여기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 무효가 된다, 전부가 무효가 된다. 전부가 무효,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이 된다. 봐봐, 해제의 의사표시 줄거. 원칙, 조건의 X, 단독이니까. 해제권은 단독이죠. 원칙, 조건이 안 돼. 그런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상대방이 동의. 그 다음에 시기는 뭐죠? 시기는요, 줄거 도래한 때부터 이퀄 소급표 X, 소급표 값죠. 그때부터죠. 시기를 말한다. 생긴다 동그라미하고 생긴다. 알죠? 그러면 종기는 뭐죠? 종기는 잃는다. 종기는 잃는다. 알겠죠? 종기는 여기 있네. 도래한 때부터 뭐한다? 잃는다. 종기는 잃는다. 시기는 생긴다. 그런데 기한은 뭐죠? 기한은 확실이다, 불확실이다? 확실. 조건은 불확실. 기한은 확실. 이렇게. 임대인이 생겨난 동안, 여기 봐봐. 임대인이 생겨난 동안, 임대차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물어봤어. 이거 월세 계약 언제까지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 된다, 그죠? 돼, 안 돼? 이런요, 봐봐. 생존한 동안, 생존. 그럼 이건 뭐냐면, 이걸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인데, 날짜가 딱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언제 그럴지 모르죠? 그리고 앞에가 불확정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는 다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확실하죠? 죽는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니까 확실하게 날짜가 있어, 없어? 있죠.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죽죠. 102살에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날 갑자기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기분 좋다고 룰루란 해가지고 내가 계단이 내려가다가 굴러떨어 죽었다. 그러면 5분 뒤에 뭐 이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생존하는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죽기는 죽어, 안 죽어? 죽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불확정이죠. 그러면 만약에 임대차 존속기간 언제까지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까지. 크리스마스.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10월 25일. 그래서 확실하죠? 확정기한이라고 그래. 확정기한. 봐봐.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깨를 줄게 그랬어.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깨를 줄게. 진돗개 죽어, 안 죽어? 언제 죽어? 아무튼 죽어. 초복 아니면 중복 아니면 말복 나면 죽어. 알겠죠? 그러니까 죽죠. 죽으니까 그때 내가 풍산깨를 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확실하면은 기한. 확실하지 않으면 조건. 알겠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뭐라고 했냐면,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매도할 때까지.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기간은 언제까지 할까요? 내가 너한테 팔 때까지. 언제 팔아? 알아, 몰라? 그것을 뭐란다? 기간에 정함이 없어, 그것은. 왜? 팔지 안 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알겠죠? 말이 다르죠? 자요, 사육하게는 진돗개가 죽으면, 이거요, 주택가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풍산깨 한 마리를 죽인다. 풍산깨를 줄게. 진돗개 죽이면 풍산깨를 줄게. 진돗개 기분 나쁘죠? 바꿨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어요. 풍산깨가 죽으면 진돗개를 준다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알겠죠? 아무튼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깨 한 마리 주기로 했어. 진돗개 죽어, 안 죽어? 언제 죽어? 그래서 아무튼 죽어. 그러니까 유효야. 그래서 불확정 기한이라고 그래. 그러면 다음번 눈 와, 안 와? 오늘이가 내일가 눈 온다면서요. 지금 내일이 영하 10도로 떨어진대요. 처음으로 눈이 한번 간만에요. 아쉬워서 한번 오나 봐요. 알겠죠? 눈싸움 하러 가자고요. 알겠죠? 여기 뒤에 옥상 있잖아요. 베란다 다 모여가지고 한번 던져봐. 다음번에 눈이 오는 날에 스키장 가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했어. 이것은 뭐다? 다음번 눈 와, 안 와? 온다니까 불확정 기한. 그런데 이거 봐봐. 내일 눈 오면 그러면 돼, 안 돼? 내일 눈 오면 써봐. 거기다가 내일 눈이 오면 엽적 없고 그건 조건이에요. 내일 눈이 올지 안 올지 알아? 몰라. 그런데 언제 눈이 오면 다음번에 눈 안 와. 우리나라는 사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다음번에 눈 와. 알겠죠? 여름에 그러면 문제지만 지금 우리 겨울이잖아요. 다음번에 눈이 오면 그럼 눈 와. 알겠죠? 사기들이 있으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음번에 눈 오면
그럼 어떻게 둘 다 같이 죽자 이 말하고 똑같죠. 왜? 사우디아라비아 눈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눈 한 번 와서 50년 만에 몇 년 전에 한 번 와서 50년 만에 눈이 한 번 내린 적이 있어. 50년 만에 기상 이상으로 알죠? 기상이 정상이면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메이드 인 사우디 알겠죠? 눈 하나. 그래서 거기서는 너가 나하고 죽자 불능이죠. 불능. 거기는 불능이죠. 알겠죠? 근데 우리는 눈 온다 안 온다? 오죠. 다음번 눈이 온다. 알겠죠? 기한이다. 기한부 법령의 당사자는 기한의 도로에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마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똑같아. 조건하고.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그랬죠.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 준다.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병 죽으면 준다는 거죠. 그럼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OX. 큰일 나죠. 조건은 뭐요?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야지 조건이에요. 근데 병은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진시황조도 죽었다니까. 죽어 안 죽어? 언제 죽어? 때 되면. 오케이 아주 좋아. 불확정 기한부라고 그래. 정지 조건이 아니고 불확정 기한. 죽는 건 확실하니까. 불확정 기한이다.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은 누구? 동그라미 채무자 추정. 여기서 채무자를 채권자로 바꾸면 안 되고 추정을 본다로 바꾸면 큰일 나.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사용대차죠? 사용대차는 공짜야. 공짜. 써봐. 공짜. 알죠? 이 공짜는요? 공짜야. 공짜고 공짜는 아무튼 공짜죠? 공짜는 누가 유리해? 빌려준 사람이 유리해? 빌린 사람이 유리해? 그러니까 차주가 빌린 사람이에요? 알겠죠? 차주 그러니까 차 주인인가? 골치 아파. 알겠죠? 자요, 무상 임치죠. 임치는 맡기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생각을 해봐. 무상으로 물건을 맡기면은 맡긴 사람이 유리해? 보관한 사람이 유리해? 맡긴 사람이 유리하죠. 그래서 임치인이 유리해. 수치인 그럼 큰일 나. 임치인이 유리해. 알겠죠? 임치인을 말한다. 채권자라고 그래. 채권자. 알겠죠? 여기 봐봐. 이자부. 이러면 이자로 돈을 빌려줬어. 그것은 여러분 생각 이자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은 유리할 것 같죠? 그럼 돈 빌린 사람은 어때요? 이자만 주면은 그 돈을 1년 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부 그러면 쌍방이 유리해. 쌍방. 대주 차주 둘 다. 여기 이자부 소비자 여기 차주 있고 여기 대주 있네. 그 다음에 여기 무이자는 누가 유리해? 빌린 사람. 차주사가 뭐야? 차주. 알겠죠? 그 다음에 무상임치는 누가? 임치인. 임대차. 여러분, 임대차는 뭐예요? 임대차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둘 다 유리해. 왜요? 임차인은 월세만 주면 그 집을 한 달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임대인은 방 빌려주고 한 달 동안 뭘 받아? 월세를 받고 둘 다 유리. 기한의 이익이 있어. 자, 기한의 이익 포기. 기한의 이익을 가진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이익을 마지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자, 보면 포기 동그라미 포기. 거기다가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 포기 가능.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의 이익 포기 가능. 이렇게.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알겠죠? 포기할 수 있다 했죠? 자,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있죠? 포기의 효과. 기한의 이익은 절대로 소급표가 있다 없다? 기한은 절대로 뭐가 없어? 소급표가 없어. 자, 파산 선고 줄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줄고 이퀄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그래. 이러면 파산 선고가 있는 거 아니죠? 아니죠. 또 써.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이렇게. 알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자, 요 채무자가 담보 유출고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똑같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해. 기한의 이익 상실. 자,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어서 그것이 정지 조건부인지 형성권인지가 불분명하면은 뭐로 추정한다? 여기 봐봐. 정지 조건부 아니야. 뭐로?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일단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봐. 여기. 기한의 상실특약이 있어서 그것이 정지조건부 줄고, 정지조건부 여기다 써. 뭐라고 쓰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 됐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당연히 기한이 도래. 여기 형성권적 줄고, 형성권적 줄고 했어요? 줄고서 형성권적은 뭐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등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 도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는 정지는 당연이고 형성권은 뭐죠 여러분요? 의사표시죠?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을.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 줄고 상실사유 뭐란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멸실, 여봐, 기한이익 상실소유가 발생하면 즉시 동남에 즉시 이행기가 도래. 아까 얘기했죠? 정지조건은 즉시 당연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소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그 다음에 줄고 채권자의 의사표시. 이러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란 말이 뭐예요? 그것은 정지조건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적이다 이 말이죠. 형성권적. 왜?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즉시로 발생하는 것이고 형성권은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있어요. 의사표시. 다른 말로 뭐다? 써봐. 거기다 채권자의 의사표시 옆 밑에다 봐. 청구나 통지가 있어야 돼. 청구나 통지. 그러니까 여기를 봐봐요. 여기를 정지조건부로 뭐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의사표시라고 돼 있죠. 그리고 둘 중 하나를 바꿔야 되죠. 정지조건부는 당연히 즉시라고 해야 되고 채권자의 의사표시는 뭐란다? 형성권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여기를 정지조건부로 뭐로 바꿔? 형성권적으로 바꿔봐. 형성권적은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다른 말로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기한 도래 효력은 줄고 절대적 소급시킬 수 없다. 아주 중요해. 절대적으로 소급표가 안 돼. 상계는요, 상계는 단독행위죠. 조건 기한을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상계, 환멸권 행사, 조건 기한 안 된다고. 알겠죠? 안 돼. 기한부 권리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이건 조건하고 똑같아. 조건이나 기한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어음에는 뭐다? 시기 줄고 시기를 뭐라 한다? 시기. 이것을 가로 열어 닫고 기한을 붙일 수 있어. 기한. 그런데 어음에다 동그라미하고 써. 어음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조건 X. 어음의 조건은 안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써. 옆줄 긋고 어음 보증. 혹시 있나 모르겠는데 어음 보증. 어음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어음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해. 어음 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어음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해. 어음 보증에는 뭐 할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해서 모두 민법 총칙인데요.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지문이 모두 몇 개예요? 약 450개 되죠? 그래서 450개 정도 되면은 이게 몇 문제 정도 되면 거의요 95문제 정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90문제 넘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정도 여러분 지문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으면 민법 총칙에 나오는 문제는 다 풀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보면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문제로 보면 어떻게 되냐? 지금 여기는 지문이 거의 겹친 게 없죠. 이 겹친 게 없는 것을 이 문제로 만들면은 거의 한 130문제 정도 가까이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민법 총칙 문제가 보면 지문들이 막 다 섞여 있어. 똑같은 걸 막 계속 섞여 있다 반복적으로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기출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뭐로 보는 것이다? 지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한 450개 정도 되는데 문제로 하면은 100문제가 좀 안 돼. 90한 5문제 정도 되는데 실제 문제는 한 130문제 가까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민법 총칙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을 못 맞춘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이제 공부를 할 때 내가 처음 공부를 하거나 시간이 없구나 그러면 아무튼 뭘 해야 돼요? 무조건 범위를 좁혀야 돼. 그래서 범위를 좁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이 지문이 있죠? 이 지문들은 실제로 다른 데서, 다른 모든 시험에서 출제가 쉽게 되는 것만 고른 거예요. 알겠죠? 다른 지문에서 주로 잘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딸딸딸딸 일단 암기하시면 돼. 알겠죠? 그럼 이거 처음에는 암기가 잘 안 되죠?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강의를 한번 듣고 보면은 금방이야. 강의를 안 듣거나, 그러면 요약 강의 해놓은 거 있죠? 요약 강의를 듣거나 반복적으로 듣고 들으면은 거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죠? 범위를 벗어나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쉽게 공부하는 양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해도 끝이 없는 것은 뭐냐면 뭔가가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범위가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요, 하면 뭐가 또 나온 것 같고 하면 뭐가 또 나온 것 같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니까 또 새로운 것처럼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이 이 지문만 하더라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이죠. 이 지문만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 시험 범위에서. 그런데 이 정도 것을 한다면 여러분요, 문제는 아무 걱정 없이 문제의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봐. 알겠죠? 농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중요한 부분에서만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시험은 중요한 부분에서만 5개 지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조건기한 우리 지금 거의 몇 개냐면 50개 정도 지문을 했거든요. 조건기한. 이 중에서 몇 개 나오냐? 5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5개가 이 50개 안에 전부가 들어가 있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그 50개 중에서 5개 지문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별짓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작년 같은 경우는 문제를 무조건 풀었더니 문제를 푸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들이 막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지문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고요.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자기가 잘 점수를 못 맞으면 금방 풀다가 실증낸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요, 지금까지 여기 나오는 문제만 여러분이 딸딸딸딸 한다. 알겠죠? 너무 책 늘리지 말고 지금 여기 나오는 지문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있죠? 기본서에 나온 것만 정확하게 하면은 뭐 기본서 거들을 하면 되는데 둘 중 하나라면 시험장에서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여기 이상의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보면 알겠지만 다 국가고시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처음 공부하신 분들 너무 범위 넓히지 마시고, 무슨 알겠죠? 작년에는 문제집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범위를 넓히지 말라고 해놓고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넓혀졌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은요, 문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딸딸딸 하시면 돼. 알겠죠? 지금 민초 끝났죠? 좀 힘들더라도 강의를 한 번 더 들으셔야 돼. 그리고 강의가 끝나면 사이트가 닫혀요. 알겠죠? 닫혀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모든 것을 유료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빨리 들어. 왜냐면 그것은 그래야지 암기가 되니까. 아시겠죠? 일단 오늘 강의는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